바로 스쿨링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기가 크진 않네요. 예, 나왔습니다. 일단 깊은 곳에서 나왔으니까 피징 먼저 해줄게요. 지금 제가 한 12m 정도 되는데 공략해서 낚았는데요. 뭐 합천에 지금 이런 잔챙이들이 워낙 많아서 큰 고기를 낚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제가 스쿨링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오늘 스쿨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 베스가 어떤 뭐 스쿨링이 모인다, 겨울이 되면 베스가 스쿨링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스쿨링과 그리고 스쿨링에 대한 오해와 진실들을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 일단 단어를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스쿨은 군집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쿨링은 군집을 짓는 행동을 이야기하겠죠. 제가 생각하기에 많은 어류들, 대부분은 아니고 제법 많은 종류의 어류들이 이런 스쿨링, 그러니까 군집을 이루는 행동을 해요. 군집을 이루는 행동은 뭐 물고기가 제가 생각하기에 한 2가지 정도의 이유로 어떤 행동들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살려고, 생존. 두 번째는 생식, 그러니까 짝짓기를 위해서. 근데 이렇게 군집을 이루는 건 확실히 생존 본능에 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베스뿐만 아니라 다른 물고기들, 흔히 베이트피시라고 불리는 뭐 빙어라든지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정어리 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주로 이제 좀 피시거들, 잡아먹히는 친구들이 그런 군집을 잘 이뤄요. 그래서 우리가 빙어가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군집을 베이트볼이라고도 하죠. 걔네는 그렇게 군집을 이룸으로써 생존의 확률을 좀 높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군집으로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죠. 그에 비해 베스는 좀 그렇지 않은데요. 봄에는 확실히 군집을 이루기보다는 각자 좀 사냥을 하고 각자 이제 살 길을 좀 찾고, 심지어 영역을 만들어서 알자리를 짓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 짝짓기철이 지나고 나면은 얘네도 군집을 이루는 성질이 좀 강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겨울이 아니더라도 여름에 좀 얕은데, 초여름에 얕은데 베스가 이렇게 존재할 때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한 3-4마리씩 이렇게 다니기도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얘네는 약간 습관적으로 군집을 짓는 습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겨울철에 이루어지는 스쿨링, 그러니까 겨울철에 군집을 이루는 행동을 보면요, 좀 특징적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좀 대규모 군집이 이루어집니다. 겨울만큼 대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많은 베스들이 한 공간에 모이는 건 여름인데, 겨울은 그거에 비해서 이런 군집의 크기가 좀 어마어마한 경우가 많아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어탕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군집을 잠깐 보러 갔었는데요. 거기 보니까 아주 그냥 고기가 아이고 몇 마리를 되는지. 루어 들어가요. 여러분 관심 좀, 친구들. 따라간다. 조금 보이는 게 그 정도니까 아마 그 근처에는 한 100여 마리 가까이 고기가 모여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큰 군집을 이루고, 그리고 겨울이 더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제가 겨울이 더 된다는 느낌은 기온이 내리는 것도 있지만 물이 더 맑아지고 먹이를 더 얻기 힘든 그런 상황들, 얕은 곳에서 먹이를 얻기 힘든 상황들이 되면 될수록 생존에 유리한 곳으로 고기가 이렇게 모여드는 그런 게 잘 보여요. 주로 어떤 공간에 모이게 되냐면요, 큰 물, 일단 배후 수심이 좀 깊은 곳하고 가까워야 되고, 그러면서도 얕은 곳과 연결이 되어 있는 주로 곱부리의 끄트머리가 되는데, 그 곱부리의 가장 깊은 곳, 곱부리가 이렇게 쭉 들어가 있으면 이 가장 깊은 곳이 모여있는 곳보다는 더 깊은 곳이 존재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이 모이는 또 수심, 그러니까 장소는 이런 곳에 모이죠. 이렇게 툭 튀어나온 긴 곳에 모이는데, 이 수심은 얕을 때는 한 8m? 6m 이렇게도 모인다는 생각이 드는데, 겨울철에 물이 맑아지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깊은 곳, 한 20m, 30m 되는 곳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한 10m를 전후로 모이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물이 엄청 맑고 깊이가 엄청 깊은 곳에서는 뭐 16m, 18m에서도 이런 군집이 발견된다고도 하니까 대충 수심은 그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극한 직업 참치 사냥꾼. 그럼 군집은 왜 이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일단 얘네가 모이면 베이트피시들이나 이런 친구들처럼 모였을 때 어떤 적을 방어한다기보다는 베스는 그런 모임과 좀 다른 게 약간 생존에 유리한 곳으로 모여드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겨울철에 베스가 그러니까 모이는 거는 그 모여있는 곳이 생존에 유리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먹이를 구하기 쉽다든지, 아니면 환경 변화가 적어서 몸에 큰 무리를 주지 않고도 안 먹고도 오래 버틸 수 있는 곳, 그런 곳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베스가 이루는 군집의 특징, 베스가 이렇게 군집을 이루면요, 이 친구들은 좀 어떤 특징이 좀 생기거든요. 베이트볼은 이게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의 덩어리로 돌아다니면서 뭐가 공격을 하면 이렇게 막 도망가고 하잖아요. 덩어리 전진 상태로. 얘네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막 도망가거나 막 이런 건 아닌데, 이런 군집 하나하나가 어떤 하나의 생명체 같은 움직임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어떤 군집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고요, 어떤 군집은 일정한 공간을 돌아요. 그리고 어떤 군집은 루어를 던져주면 격렬하게 반응을 하는데, 어떤 군집은 아무 것에도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프레셔 걸린 거. 뭔가 엄청 잘 먹는 어군이 아니야. 이 어군이 저렇게 가만히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저게 잘 먹는 어군이 아니라, 잘 먹는 어군은 저 어군이 움직이는 게 보여. 그런 걸 보면은 얘네가 개체가 아니까 한 마리 한 마리가 아니라 이렇게 무리, 군집을 이루었을 때 그 군집 하나가 하나의 생명체 같은 느낌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요거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거든요. 저도 제가 2D 어탐 쓰고, 그리고 뭐 사이드나, 그리고 뭐 DI라고 하는 다운 이미징 어탐을 쓸 때에는 베스가 이렇게 군집을 이뤄서 한 곳에 모여 있으면요, 거기에 이렇게 가만히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어탐으로 그런 걸 못 찾았는데 좀 더 찾아보려 노력을 하겠지만, 어쨌든 베스가 이렇게 군집을 이뤄도요, 어떤 군집들은 매우 활동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곳에 붙어서 뭐가 지나가면 쭉 올라와 사냥을 한다든지 이런 걸 볼 때도 있고요, 어떤 일정한 공간을 이렇게 회유하면서 무엇인가가 들어오기를 찾는, 뭔가 달라진 걸 찾는, 공격한 대상을 찾는 그런 군집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겨울철에 베스가 그런 어떤 차가운 물속에서, 깊은 물속에서 똘똘 뭉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얘네도 제법 물속에서 엄청나게 활동성 있게 사냥을 하고, 그리고 뭐 외부적인 자극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 군집이 엄청 반응을 하는 경우가 다양하게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겨울 낚시를 하면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겨울철 베스 낚시의 가장 중요한 단어인 스쿨링, 그러니까 베스가 이루는 군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베스가 군집을 이루는 건 확실히 뭔가 먹이를 얻기 쉽거나 생존에 유리한 환경에 모여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모여서 뭘 하려는 게 아니고 모여든다라는 거죠. 그런 유리한 장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일정한 수심대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겨울철에는 그게 한 10m 전후한 곳인 경우가 많더라라는 얘기도 해드렸고, 그리고 그런 장소들의 특징은 배후 수심이 더 깊은 곳이 존재하는 그 근처에서 이렇게 어떤 지형을 끼고, 특정한 지형을 끼고 발달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도 해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베스 낚시를 하면서 느꼈던 점, 그러니까 어떤 오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스쿨링, 그러니까 군집을 이루고 나면 얘네 거기에 똘똘 뭉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줄 알았는데, 새로운 기술들이 이렇게 발달이 돼서 다른 라이브 스코프 같은 저런 어탐으로 이렇게 보고 나니까 얘네가 물 속에서 생각보다 스쿨링을 이룬 상태에서도 제법 많이 움직이는 그런 어군이 존재를 하고, 또 가만히 있는 어군도 존재를 하고, 운동 상태와 관계없이 외부 자극에 매우 능동적인 어군이 존재하고, 그렇지 않은 어군들이 존재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기술이 발달을 하면 더 많은 걸 알 수 있겠지만, 제가 스쿨링에 대해서 꼭 해보고 싶었던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그럼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Yeah.